안녕하세요. 저희 화쟁 티키타카 3편 돌아왔습니다. 저는 화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선아 독립영화 감독 겸 프로듀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쟁위원인 북한미스터 박사입니다. 네, 다시 만나니까 너무 반갑죠? 반가. 화쟁 티키타카가 매번 아주 훌륭한 스님을 모시고 아주 좋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세 번째 손님으로 모신 손님은 그 화쟁위원이자 그 미래본부 사무총장이신 성화 스님이십니다. 네, 박수! 여러분 박수 환영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연기력을 뽐내주실 거라고 들었습니다. 성화 스님의 연기력 진짜 너무 기대됩니다. 저희가 이제 화쟁 티키타카에서는 매번 다른 갈등의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사례를 소개하는 방식이 다양한데 오늘은 드라마 대본 리허설 스타일로 현장에서 네. 극화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아파트 새벽 1시가 넘는 시간 집에 돌아온 아내가 방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험악하게 흔들어서 깨운다. 당신 남성 뒤집어 놓고 잠이 와? 졸린 얼굴로 한숨 쉬며 일어나는 남편. 왜 그래?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 사람을 깨우고. 당신 수영이 학원 끝나고 픽업하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한밤중에 애를 1시간씩 걸어오게 해. 말했잖아. 수학 학원인 줄 알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리고 1시간은 못 써. 30분이지. 아, 내가 아침에 과학 학원이라고 분명히 말했잖아. 그것도 하나 기억 못해? 아, 얘 학원이 자꾸 바뀌니까 착각할 수도 있지. 내가 뭐 딴짓하다 그런 것도 아니고 너무 몰아붙이지 마. 착각이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관심이 없어서. 아, 그리고 왜 핸드폰을 두고 다니냐고. 진짜 답답하게. 밤늦게 마트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소영이가 전화해서 아빠는 그림자도 안 보이고 전화해도 받지도 않는다고. 택시도 안 잡혀서 그냥 걸어간다는데 내가 얼마나 속이 타든지 정말 열불나서 죽는 줄 알았다고. 다른 잠바 주머니에 넣어놓고 깜빡한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진짜 이 밤중에 그걸 따져야겠어? 나 얼른 자야 돼. 내일 아침 출근해야 한다고. 그놈의 출근이 벼슬이야? 당신 월급도 쥐꼬리만 해가지고 애 학원비도 안 나와서 내가 마트 알바하고 있는 형편이구만. 그리고 왜 그렇게 비싼 학원을 여기저기 보내고 해? 그렇다고 성적이 오르는 것도 같지 않는데. 솔직히 공부에 별 취미도 없는 수영이가 매일 밤늦게까지 학원 다니며 지쳐 있는 거 보기 힘들어. 아니, 공부에 취미 있는 애들이 어딨어. 스카이 가려고 열심히 하는 거지. 아, 그놈의 스카이. 당신이나 나나 스카이 문턱에서 발도 못 들여놓고 애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 애가 부담스러워한다고. 아니, 그래서 우리가 요 모양 요 꼴을 사는 거 아니냐고. 수영이 우리보다 잘 살길 바라면 애 공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편지는 걷지 마. 요 모양? 요 꼴? 듣자니 진짜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내가 이 나이에 동네 마트에서 야간 알바하는 게 잘 사는 거니? 몸도 피곤하지만 진짜 창피해 죽을 것 같아. 아, 누가 마트에서 알바하래? 그냥 형편껏 좀 살면 안 돼? 형편껏? 당신 수영이 인생 망치고 싶어? 내가 망치긴 뭘 망쳐. 당신이 무리하게 애 몰아줘서 망치고 있으면서. 그때 문이 발칵 열리고 수영이가 문 앞에서 씩씩거리며 둘을 노려본다. 제발 그만해. 나 학원 안 다닐 거야. 애초에 스카이 꿈도 못 꾸는 실력이라고. 그러니까 둘이 좀 싸우지 좀 마. 문을 쾅 닫고 사라지는 수영이. 서로 얼굴 마주보는 남편과 아내. 얼굴 마주. 내가 못 살아 진짜. 그거 봐. 수영이도 학원 안 다닌다잖아. 행복이 성적순위 아니야. 그냥 수영이 좋아하는 게 뭔지 찾아서 이끌어주는 게 부모의 도리야. 부모의 도리? 당신이 부모의 도리가 뭔지는 알아? 서울대 나온 우리 형부는 스타 강사 찾아서 연준이 붙여줬어. 연준이 성적 완전 올랐다고. 또 서울대 나온 형부 얘기야? 오늘은 어째 그 얘기 안 나오나 했다. 그럼 그 잘난 형부랑 살아. 아니, 당신 미쳤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해? 아, 됐어. 그만해. 화가 난 남편이 침대에서 일어난다. 아내가 팔을 잡자 거칠게 물리치다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있던 아내가 바닥으로 쿵 넘어진다. 남편 깜짝 놀란다. 뭐야, 당신 지금 나 쳤어? 아, 치긴 뭘 쳐.
내 팔을 움켜쥐니까 저항한 거지. 날 쳐서 밀었다는 거잖아. 이제 폭력까지 쓰니? 아 진짜 내가 일부러 너무 때린 거 아니잖아. 아니 알면서 폭력이라니. 폭력이지 그럼. 원래 무능한 사람들이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쳐서 분리하면 폭력을 쓴다고. 무능? 내 뼈 빠지게 일해서 월급 봉투 다 갖다 바치며 살아왔는데 그런 식으로 사람을 몰아붙이나? 다 갖다 바치긴 몇 푼 되지도 않는데 매번 농사 짓는 부모님 생활비다 약값이다 하면서 나가는 게 얼마인데 돈도 안 되는 농사에 매달려 있는 당신 부모들이나 월급 몇 푼 안 주는 회사에서 고작 과장 나온 당신이나 정말 한심하다. 뭐야? 여기서 왜 우리 부모님 얘기를 꺼내? 우리 부모님 농사 짓는 거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 그땐 내가 미쳤지. 당신 뭐 볼 게 있다고 우리 부모님 반대를 무릎 꿇고 결혼을 했는지. 아 그래? 후회가 되네.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이혼해 그럼. 나도 이렇게 상무시 당하며 살고 싶지 않다고. 그래 이혼해. 나 이렇게는 못 살아. 애 키우고 살림하고 야간 일도 하면서 이렇게 맞아터지며 살 수는 없다고. 맞아 터져? 아 정말 말을 말자. 그래 헤어져. 남편이 화가 나서 방을 나간다. 곧 아파트 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방에 남은 아내 씩씩거리며 문을 노려본다. 와, 두 분 너무 연기를 잘하셔서 제가 너무 몰입이 되네요. 아마 이 지금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 그렇지 그 아이들 교육 문제로 갈등 굉장히 많이 생기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두 분의 한 분 벌써 편을 들고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방송에서 누구 편을 들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지금 사연을 읽는 건 아니고요. 이 갈등을 어떻게 하면 잘 해소하고 어떻게 하면 두 분이 이혼하지 않고도 잘 사실 수 있는지 그리고 수영이를 위한 결론, 좋은 결론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승희 육전에서는 어떠셨어요? 읽어보시니까? 대화를 하면서 상황을 몰입해 보니까 우리가 타인에게 무슨 의사를 전달할 때 아무리 부부 관계라도 자기를 관찰하고 뭘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한테도 화가 나겠지만 자기의 어떤 내용을 타인에게 전할 때는 반드시 정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감정과 주장을 분리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그런 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남편과 아내의 감정을 먼저 좀 들여다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내도 솔직히 딱 한 가지였어. 애 학원에서 픽업 좀 잘해주지. 요거 하나였잖아요. 네. 그랬는데 감정이 막 쌓이다 보면서 남편이 제일 아파할 말들을 콕콕 집어서 하기 시작한 거죠. 네. 남편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남편이 또- 돈을 뭐 벌어오는 이야기라던가.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꾸 새로운 싸움이 만들어지는 차례인데요. 네, 일단 여기에서 이 둘의 감정을 한번 드러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뒤끝이 없기 위해서는 사실은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좀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서로가 만족하는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요. 중간중간에 조그맣게 싸웠을 때 그때는 화해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앙금을 계속 남기면서 서로 참고 버티고 식으로 하기 때문에 10년 전 얘기를 그 다음 싸움에 또 끌어내고 화제는 그 앙금 자체가 없어지는 해결책을 찾아주는 거여서 감정적으로 남편이 느끼는 가장 큰 거는 내가 무시를 당하는 거. 나 가장인데 열심히 일하는 가장인데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 부인의 감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남편의 네. 감정만큼이나. 그러니까 부인 같은 경우 아이가 정말 잘 자랐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부모로서 내가 희생을 하고 싶은데 일방적으로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이조차도 인정해주지 않고 남편도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고 외로울 것 같거든요. 근데 서로가 이제 감정적으로 굉장히 서로 이제 충돌을 한 상태니까 이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겉으로 드러난 주장은 이제 아내는 아이 문제를 신경을 써라 이거고 남편은 그러니까 너무 몰아세우지 마라. 나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주장이라면 그 이분들의 그 속마음을 그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들여다봐야 사실 우리가 양자 다 이제 만족할 수 있는 그 합의안을 도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볼까요? 남편의 그 속마음은 어떤 걸까요? 난 남편의 속마음은 애가 학원 가는 자체를 좀 짜증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학원 다니는 거 부인이 애를 너무 학원에 보내는 것 자체를 좀 막 짜증내는 싫어하는 그런 블록이 네. 남편의 감정 마음속에 있다고. 맞아요. 응. 이 남편의 속마음 속에는 아이를 좀 너무 그렇게 여기저기 보내지 그렇죠. 말고 좀 과외나 학원도 좀 줄이고 그런 김에 부인도 좀 밖에나 일할 것이 아니라 집에 와서 좀 이렇게 따뜻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속마음의 하나로 그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속마음은 이 둘의 그 어떻게 보면 교육에 대한 철학 자체가 차이가 있는 건데 거기에 있어서 서로 교육 철학을 조율할 생각을 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네 맘대로 해라 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속으로 짜증내는 이건 좀 곤란한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부인 속마음도 딱 거기 교육 철학이 다른 데서 오는 것 같아요. 이 가장 옆에서 열심히 조력자가 돼야 할 남편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때빠지게 일하는데 그러니까 이 속마음 안에는 이 남편에 대한 좀 분노? 내가 하는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좀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좀 인정을 받고 싶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인정을 해달라. 이런 속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를 하자면 사실 부모 문제도 여기서는 좀 이슈가 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싸울 때마다 부모 얘기를 꺼낸다. 이러면 이것도 굉장히 괴로운 일이거든요. 근데 또 부인 입장에서 또 하나 이슈는 뭐냐면 이 남편이 나 때렸다라는 이 감정이거든요. 이게 이제 상황 그 내용을 그대로 사실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부인은 물리적으로 맞은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감정을 맞은 거니까 맞아요. 그 감정을 정말 잘 살펴줘가지고 부인의 그 감성을 좀 이렇게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부탁하는 게 물리적 부탁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남편이 아니잖아 뭘 내가 때려서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래도 그냥 손가락으로 때려도 완전 감정적으로 너무나 미움의 상처를 받으면 네. 엄청 클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 부분은 나중에 이럴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남편이 진지하게 그 부분은 정말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행동이 작다고 해가지고 그 상대의 상처가 적은 건 아니거든요. 보통 뭐 외부적 상처도 아니고 피차 마음의 상처인데 마음의 상처는 마음으로 다듬어줘야지 그걸 이렇게 남편같이 접근하면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공감할 수 있는 이렇게 반성해야 하고 사과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자연스럽게 해결안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인 입장에서도 일단은 부모님 문제는 내가 아무리 시부모님 상황에 대해서 불만이나 불평이 있을 수는 있지만 막 이렇게 꺼내놓고 항상 후회할 거예요. 거기는 내가 이 부분은 건드리는 게 아닌데 내가 좀 맞아. 많이 나갔다 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 사과도 쉽게 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좀 서로 터놓고 얘기하면서 그래 그 부분 내가 미안하고 잘못했고 내가 솔직히 시부모님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 거 인정하고 그분들 도와드리는 거 당연하고 그 부분 내가 정말 잘못해서 사과할게 라고 일단 부인은 해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은 아내를 어쨌든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상처를 입을 정도로 이제 폭력을 행사한 것, 뭐 마음적으로든 몸적으로든 이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사과를 하고 뭐 의도가 아니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다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 재발 방지 약속을 하는 것 네. 이게 일단은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좀 쉬워요.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자녀를 둘러싼 진짜 이 학원과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철학이 다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앙금없이 제대로 해결안을 찾을 것인가. 저는 여기에서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쪽의 그 교육 철학이 너무 다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팽팽하거든요. 이 수영이를 놓고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서 이 둘의 그 자녀 진로 문제 그리고 교육관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한번 짚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본을 보고 느낀 건 뭐냐면 이 집안일 분명히 남편 집안일도 안 할 거야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 상대한테 바라는 집안일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이것도 마지막으로 한번 이 해결책의 하나로 제안을 해봅니다. 가정이나 함께 살 때는
자기가 어떤 희생을 해야 되는가, 이 조직이나 뭐 이 단체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뭐 아까 문제도 자기가 상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부인한테도 그렇고 애들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남편도 하루에 한 번씩 그걸 생각한다면 이런 일이 적지 않을까. 그러게요. 어쨌든 가정이라는 건 작은 공동체잖아요. 네. 공동체가 잘 유지되고 굴러가기 위해서는 내가 남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스님이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사실은 이런 갈등은 너무 뿌리 깊은 거기 때문에 아마도 각 집안에서 너무나 많은 대화와 그리고 너무 많은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겁니다. 쉽지 않은 과정일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듯이 감정과 주장을 섞지 않는 것. 그리고 나의 속마음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충분히 사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어떤 좋은 해결책을 위한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남편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우리 부인하고 가장 자기를 이해해 주려고 그러고 같이 사는 자기 애하고 이 두 사람도 내가 충분히 이렇게 이해하고 한 마음이 못 되면은 내가 사회에 나가서 우수한 타인들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내가 빨리빨리 진급할 수 있을까. 그게 그런 원론적인 반성을 자꾸 하면서 아 이게 내가 사회에서 진급하고 훌륭한 사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초석이 되는구나. 그래서 더 많이 부인을 이해하려고 하고 자식을 이해하려고 하고 우리가 원팀이 완전하게 잘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반성 같은 생각을 해서 그래서 가정을 잘 가꾸고 사회에 나가서도 훌륭한 인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장모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죠. 스님 같은 마음을 가진 남편이 있다면 싸울 일은 없다. 오늘 저희 화장 티키타카에 네. 출연하신 소감을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들이 이제 화장에 대해서 계속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 이렇게 한 영상도 이렇게 보고 하면서 보는 것보다도 직접 이렇게 출연력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몰입이 되고 아 내가 마치 그 비난받는 남편이 된 것 같은 그래서 좀 뜨끔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맞아 이런 사태가 직접 있는 사람들도 많겠구나. 이런 거를 진지하게 상황극으로 이렇게 자꾸 터치를 해보다 보면 사람들이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해도 확실히 더 높일 수 있겠다. 영상을 보는 것보다는 상황극을 하니까 훨씬 내가 또 이해가 깊어지는 것 같았어요. 네. 집에서도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가족들끼리. 좋은 자리입니다. 예. 수영이한테 대본을 쓰라고 네. 역할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본인도 비슷한 상황이 있거나 또 새로운 어떤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네, 오늘 저희 화장 티키타카 3편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물론 세상 일이 이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화장 티키타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편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